여름에는 땀만 흘려도 살 빠진다.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절반은 맞고 절반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인체는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반대로 더운 계절에는 기초적인 열 생산 부담이 줄어들면서 같은 움직임에도 칼로리 소모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름철에는 식욕은 떨어진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시원한 음료, 당분 많은 아이스크림, 야식, 배달 음식 섭취가 늘고 활동량은 에어컨 환경 때문에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덥고 피곤하니까 덜 움직인다. 근육량 감소, 기초대사량 하락, 지방 저장 증가. 특히 40에서 60대 이후에는 이 흐름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처럼 대사가 빠르게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인데 왜 살이 더 찌죠? 라고 묻는데요.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음식 하나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여름에 무너지는 구조를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 다이어트 팁이 아닙니다. 여름철 여러분 몸속 대사 엔진이 왜 느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름철 대사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 두 번째, 근육과 수분 시스템이 무너지면 왜 살이 더 잘 찌는지. 그리고 마지막 비밀, 같은 여름에도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복부지방이 폭증하는 결정적 차이까지.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1. 여름에 살이 더 안 빠지는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지방도 많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땀은 지방이 아닙니다. 땀은 대부분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잠깐 줄어드는 건 지방 연소가 아니라 탈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인체는 추운 환경에서 체온 유지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갈색 지방세포라는 조직은 추위에 노출될 때 활성화되며 열 생산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NIH 연구에서도 저온 환경의 에너지 소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어떻게 될까요? 몸이 굳이 열을 많이 만들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기초적인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겨울엔 몸이 24시간 풀가동되는 보일러 공장입니다. 계속 연료를 태워야 합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보일러가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여기서 활동량까지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에어컨 환경, 차량 이동, 실내 생활 증가, 몸은 계속 에너지 아껴라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핀란드 투르코 대학교 연구에서는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단 30분만 줄여도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1시간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루 총 활동량입니다. NEAT라고 부르는 비운동성 활동 에너지 소비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걷기, 서있기, 계단 이용, 집안일, 짧은 산책,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하루 전체 칼로리 소비를 크게 바꿉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 근육량 감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몸속 에너지 소모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가동 중인 공장들이 하나둘 문 닫는 도시처럼 몸 전체의 에너지 소비 시스템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결국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름철 근육과 수분 시스템이 무너지면 벌어지는 일. 여름철 다이어트 실패 원인 중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덜 먹고 버틴다. 특히 날씨 더우면 입맛 없다고 한 끼 대충 때우고 냉면, 아이스커피, 과일만 먹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지방보다 근육부터 먼저 잃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근육은 쉬고 있을 때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즉 기초 대사량의 핵심입니다. 근데 단백질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근육을 분해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체중은 잠깐 줄어도 몸은 더 살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물류센터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근육은 몸속 대형 발전소입니다. 계속 에너지를 태워주는 시스템이죠. 근데 단백질 공급이 부족해지면 몸은 발전소를 하나씩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전기세가 줄어든 것 같지만 결국 도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후 더 쉽게 요요가 오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이런 식품들을 끼니마다 일정량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소화 흡수 과정 자체에서도 열 발생 효과가 큽니다. 이를 식이성 열 발생 효과라고 부르는데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이 훨씬 높습니다. 즉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지방 연소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물이 부족하면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피로감도 증가하고 운동 수행 능력도 감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전체 배수 시스템이 막힌 상황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도시 기능이 떨어지죠. 몸도 똑같습니다. 수분 부족은 대사 시스템 자체를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전해질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 섭취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리터 전후 수분 섭취가 많이 권장되지만 체중, 운동량, 질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갈증 느끼고 나서 마시는 게 아니라 미리 분산해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3. 여름 다이어트의 진짜 승부는 혈당 시스템에서 갈린다. 이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엔 밥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달달한 음식 소비가 급증합니다. 빙수, 탄산음료,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냉커피.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문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도 급증한다는 겁니다. 인슐린은 단순 혈당 조절 호르몬이 아닙니다. 지방 저장 스위치 역할도 합니다. 계속 혈당이 출렁이면 몸은 점점 지방 저장 모드에 익숙해집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미 만차인데 승객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출근길 지하철 플랫폼과 비슷합니다. 세포 안은 이미 에너지로 가득 찼는데 계속 당이 밀려 들어옵니다. 결국 처리 못한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지방은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지방은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마치 꺼진 줄 알았는데 속에서 계속 타고 있는 산불 같은 상태입니다. 조용히 혈관, 간, 췌장, 심혈관 시스템을 계속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 중심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소, 통곡물, 콩류, 적절한 과일, 견과류.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통곡물은 정제 탄수화물보다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결국 지방 저장 속도를 줄이고 인슐린 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한 겁니다. 실전 체크포인트 및 현실 적용 전략.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체크하십시오. 연속으로 1시간 이상 앉아있다면 최소 5분은 움직이세요.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만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보통 중장년층은 체중 1kg당 최소 1.0에서 1.2g 정도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 상담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당류 음료를 줄이십시오. 특히 액상과당은 포만감이 낮아 과잉 섭취 위험이 큽니다. 마시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중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분들 많습니다. 네 번째, 체중보다 허리둘레를 보십시오. 폭부비만은 대사질환과 훨씬 밀접합니다. 남성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이면 대사 위험 신호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 패턴을 바꾸십시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극단적인 절식입니다. 특히 원푸드 다이어트, 해독 주스만 마시는 방식, 탄수화물 완전 배제, 무리한 땀복 운동. 이런 방식은 단기 체중 감소는 보일 수 있어도 근육 손실과 탈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나 운동 강도를 개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 시간대 야외 운동은 열사병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 역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다이어트의 핵심은 얼마나 굶느냐가 아닙니다. 몸의 대사 시스템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입니다. 일시적인 체중 숫자에만 집착하다가 근육과 대사 엔진 자체를 망가뜨리는 오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근육 유지, 혈당 안정, 활동량 증가, 그리고 몸 전체 시스템 회복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적게 먹는 몸보다 잘 태우는 몸을 만드는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겸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